반갑습니다. 오토파이 닥터분입니다. 자, 오늘은 자동차 대출의 할부 상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1금융 대출 상품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금융 상품은 하나은행에서 진행하는 원키오토론, 그다음에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이렇게 네 군데 은행에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1금융에서 대출할 수 있는 장점은 대출을 했을 때 여러분들 신용도에 가장 영향이 작다고 볼 수 있습니다. 카드사나 캐피탈사 대출 같은 경우에는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훨씬 비비하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할부 개월 수가 12개월에서부터 최장 120개월, 그러니까 10년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금리가 금융사별로, 은행별로 다르겠지만 보통 3% 초반에서 4% 초반대 형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금리는 여러분들 신용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 1금융 대출은. 1금융 대출에 여러분들 신용하고 연관이 있는 것은 대출 한도만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면 되고, 금리 부분은 각종 부수거래라고 해가지고 급여계좌라든지 적금 청약, 모바일 뱅킹 이용하는 거하고 은행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부수거래에 따라서 금리가 낮춰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금융사별로 좀 차이는 있지만 1금융 대출의 첫 번째로 진행이 될 때 금리 부분은 최소금리로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부수거래 품목에 따라서 2달이라는 시간을 드리는데 그 시간 안에 부수거래를 맞춰주시면 최소금리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금리가 조금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 부수거래는 은행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 시행 후 2달이라는 시간도 은행에 따라서 차이는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1금융 대출은 중도 상환 수수료가 낮습니다. 은행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최초 대출했던 날짜로부터 3년 이내 0.7% 정도 중도 상환 수수료가, 그 이유는 보통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준 자체가 이 네 군데 은행에서 다들 서울보증보험이라는 곳에서 보증을 받아서 진행되는 대출 상품입니다. 그러다 보니 서울보증보험의 자격 기준에 부합이 되어야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개 은행의 기준이 그 서울보증보험 기준을 따르다 보니 대출에 되는 시스템이 거의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저희는 1금융 네 군데 중에서 하나은행을 가장 많이 이용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은행은 하나카드와 연계를 해서 여러분한테 페이백을 좀 해드릴 수 있습니다. 기존에 이거를 이제 영업사원분한테 가는 페이백인데 저희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했을 때 신한이나 국민은행, 우리은행보다는 좀 더 많은 캐시백을 할부를 쓰면서 캐시백을 받아가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 2.5% 정도, 120개월 같은 경우에 2.7%까지도 페이백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금융 이 오토론 상품 같은 경우에 대출이 가능한 차종, 승용, 승합, 화물 이렇게 가능한데 이륜 바이크도 가능합니다. 승용, 승합은 여러분 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화물 같은 경우에는 2.5톤 이하의 차량에 가능하고, 승합 차량 같은 경우에는 25인승까지 가능합니다. 25인승 미니버스 같은 경우에 어린이용으로 개조가 되어서 인원수가 25인보다 더 늘어도 대출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상품은 개인 사업자 또는 근로소득자 분들한테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금융이나 캐피탈사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운전 면허증이 없으면 대출이 불가합니다. 근데 이 원큐 오토론 상품은 면허증이 없어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제가 진행하는 대출 건수가 한 달에 많게는 500건이 넘어갈 때도 있습니다만, 보통 그런 매달 건수를 취급하다 보면 여러 가지의 특이 케이스들이 조금씩 발생을 합니다. 자, 개인 사업자인 분들 경우에 대출자분이 신용이 안 좋아서 차량을 구매를 해서 부가세 환급을 받기 위한 세금계산서가 발행이 되어야 되는데 본인 명의로 대출이 안 되는 대표분들이 좀 들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배우자분 기준으로, 배우자분이 소득 활동을 하고 계신다 하면 배우자 기준으로 공동 명의로 차를 구매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대출은 사모님 명의로 하시면서 지분율은 사업장 대표자분이 99%, 배우자분이 1% 지분을 넣고 차를 출고를 하게 되면 세금 계산서상에 대표자분하고 배우자분하고 두 분이 다 찍히겠죠. 근데 지분율이 사업장 대표자분이 99%이기 때문에 99%에 대해서 부가세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1톤 화물차를 구매하시는 개인 사업자 대표분들 같은 경우에 참고하시면 유익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자격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1금융 대출 상품 같은 경우에 신용 등급 K12 기준으로 1에서 2등급인 경우에 기본적인 한도가 한 3천 정도 나옵니다. 여러분께서 소득이 좀 더 높다 이러시면 소득에 비례해서 최대 6천만 원까지 소득을 100% 인정을 해드리거든요. 만약 나의 연봉이 4천이다 그러면 4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요. 3에서 4등급 한도가 한 2,500 나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90%까지 인정을 해드립니다. 연봉이 1,000만 원이면 900만 원까지 인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기본적인 한도가 한 2천 정도 나오시는 분들 2천 미만으로 나오시는 분들은 소득의 70%까지 인정이 됩니다.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증빙서류는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발급하는 의료보험 득실확인서랑 납부확인서를 기준으로 하는데요. 자, 납부확인서에 보면 납부된 금액이 있습니다. 그 납부된 금액을 6개월치를 평균 데이터를 가지고 추정 소득을 잡아서 연봉을 측정해서 대출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개인 사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 증명원하고 작년도 소득금액 증명원 1월 달에서 3월 달까지 소득금액 증명원이 안 나온다 하면 부가세 과세 표준 증명으로 첨부를 해서 진행을 하면 되는데 이런 개인 사업자분들은 추가적으로 전년도에 쓰신 연말정산용 신용카드 월별 내역서라는 게 있습니다. 카드 사용하신 금액의 1.8를 곱하면 여러분들의 추정소득으로 인정을 해드립니다. 그 범위까지 해서 대출 한도가 이제 측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2천만 원 정도 한도 나오시는 분들은 K12 기준으로 4등급 정도 보시면 되고 한 1,500 정도 나오시는 분은 5에서 6등급 정도를 보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6등급이신 분들은 확률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K12 등급으로 1에서 5등급 정도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오토론 상품이 한도가 서울보증공에서 좀 줄이다 보니까 작년, 재작년 대비해서 좀 올해는 조금 감소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은행 자체적으로 금융상품을 하나 더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자, 하나은행 같은 경우에는 안심 오토론이라는 게 있어요. 자, 똑같은 계열수에 똑같은 적용금리가 일반 오토론 금리보다 조금 0.1% 정도 더 저렴한데 계열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진행 방식은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상품을 두 개를 써서 한도를 더 올릴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은행 대출 같은 경우에 DSR이라는 게 있습니다. DSR은 모든 금융사에 다 적용이 되는데 여러분들의 소득을 대비해가지고 대출을 70%까지 밖에 안 해주겠다라는 정부 규제 방침입니다. 대략 여러분들께서 월 급여가 100만 원 정도라고 계산을 했을 때 월 매달 내는 원금 플러스 이자가 70만 원까지는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거고 월 납입 금액이 다른 대출 포함해가지고 70만 원이 넘어간다. 그러면 DSR 규제에 걸려서 대출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이제 1금융 대출이 안 되고 이제 2금융 대출, 카드사나 캐피탈사 대출로 넘어가게 되겠죠. 자, 일단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일단 대출은 1금융에서 받아라. 1금융에서 대출 진행을 하고 안 될 경우에 카드사나 캐피탈사로 넘어가는 형태로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게 여러분들 신용도에 가장 데미지를 적게 받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금리 상품이라고 캐피탈사,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현대캐피탈사에서 특정 차량에 대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1% 후반대, 2% 초반대 이렇게도 가능은 한데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본인이 현대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추가적인 마이너스 통장 대출 한도가 줄었다고 은행에서 통보가 온 거예요. 그 영향을 알아보니까 차량 구매할 때 캐피탈에서 대출받은 것 때문에 신용도에 영향이 미쳐서 마이너스 통장 대출 한도가 변동이 된 거죠. 그래서 이분은 캐피탈 상품을 원큐 오토론 상품으로 대환 대출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신용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장 합리적인 것은 1금융에서 대출을 해라.
그게 여러분들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그리고 방금 제가 설명을 드렸죠. 대충 대환대출. 여러분들 기존의 카드사나 캐피탈사에서 자동차 관련해서 대출을 받고 계시는 분이라 하면 신차를 기준으로 해서 1금융으로 전환대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환대출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제 집을 K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았는데 금리가 H은행이 더 싸서 H은행으로 옮기는 경우 뭐 이런 거를 대환대출이라고 하는데 기존의 카드사나 캐피탈사에서 받던 대출도 1금융 대출로 전환을 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륜 오토바이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260cc 이상의 바이크는 대출이 은행으로 가능합니다. 1금융 상품은 이 정도 설명을 드렸으면 대충 제가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보통 적용 금리가 3% 초반에서 4% 초반인데 이거는 은행 부수거래 통해 가지고 줄이면 다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부수거래는 6가지에서 보통 7가지 뭐 이렇게 은행마다 좀 차이는 있는데 적용을 대부분 한 3개에서 4개 정도는 하십니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0.5에서 0.6% 정도 감면을 받으시면 지금 현재 하나은행 기준으로 4.1% 정도 금리입니다. 0.6% 정도 다운을 받으시면 3.5% 정도의 금리로 진행이 된다는 거. 그리고 대출은 최장 10년까지 가능하다는 거. 월 불입금을 낮추기 위해서는 개월수를 늘리면 되겠죠.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던 DSR이라는 부분, 그 부분에 있어서도 영향을 덜 받으려면 대출 기간을 늘리면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동차 구매 이후에 추가적인 대출이 필요하신 분들은 대출 기간을 좀 길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나면 중도상환 수수료 없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하셔도 되고 그 전에 하셔도 중도상환 수수료가 0.7%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크게 부담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1,000만 원에 뭐 대략 한 7만원도 채 안 될 거예요. 남아있는 개월수 대비해서 꼭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1금융에서 받는 게 좀 더 유리하다라고 보실 수 있으십니다. 자, 그리고 1금융에서 대출이 안 되는 경우에 그 다음 대출은 카드사로 넘어가게 되겠죠. 대한민국에 있는 카드사 많죠. 자, 카드사별로 조금씩 다르긴 한데 거의 대부분 유사합니다. 보통 선수금이 없이 아무 조건 없이 이제 진행을 하면 4.5% 금리가 대부분이고요. 거기서 카드 발급해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면 3.6%, 7%, 5%, 뭐 요 정도 금리 때 보통 형성이 많이 됩니다. 이제 요 경우에는 캐시백 되는 금액이 대략 한 1.5% 정도 캐시백이 되고 고정금리로 나갑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은행은 변동금리가 적용이 됩니다. 변동금리라 하면 6개월에 0.1% 오르거나 내리거나 할 수 있습니다. 즉 1년에 0.2%가 오르거나 내리거나 하는데 그 영향은 크게 없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대신 카드사는 고정금리로 진행이 되고 평균적으로 중도상환 수수료는 보통 한 1.5% 정도 보시는 게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캐피탈사인데 캐피탈사들의 금리는 평균적으로 한 4.5% 정도 개월수가 조금 길면 좀 더 나올 수도 있고 조금 덜 나올 수도 있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각 브랜드별로 금융사들이 있습니다.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현대캐피탈이라는 곳이 있고 그 다음에 르노 자동차, 그 다음에 쌍용 자동차, 쉐보레 자동차 같은 경우에 제휴되어 있는 각 금융사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특가 상품으로 나오는 금리들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대출을 하실 때는 일단 1금융에서 하고 그 다음에 안 될 경우에 2금융으로 넘어가시는 게 맞다라는 게 오늘의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대출 번호로 전화를 주시거나 댓글을 달아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시간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토파이 닥터금융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 감사합니다.